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휴림 로봇이 어저께 28% 가량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야 이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일단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휴림 로봇만의 하락은 아니었다. 뭐다? 피지컬 AI 관련된 혹은 로봇 관련된 섹터들이 동반해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휴림 로봇뿐만이 아니라 또 현대모백스도 비슷한 흐름의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 최근에 과열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더 크게 빠졌던,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빠졌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가 일단 이 하락에 대한 신호탄을 쐈고요. 5% 가량 또 하락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섹터 전반적인 하락이 나온 건데, 이 휴림 로봇 관련돼서 제가 얘가 왜 피지컬 AI 또 로봇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선 제가 재료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주가를 끌어올릴 때 뭐 SK 인수설 또 이런 떡밥들, 이런 것들 떡밥들에 대해선 뭐 진짜다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마라. 우린 기술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휴림 로봇이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이건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 거기에 대한 인지, 여러분들 인지를 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저는 다시 한번 결국에 AI 섹터가 살아있는 한 휴림 로봇 또한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흐름들을 보면 이러한 조정들은 항상 나왔고, 조정 뒤에 또 다른 상승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여러분들, 만약 섹터가 죽었다고 하면 그 섹터가 뭐예요? 이게 무슨 정치 테마가 아니잖아. 이 테마주로 올라온 게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주도하는 테마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테마고 장기적인 테마잖아요. 만약 AI가 죽었다, 피지컬 AI 로봇이 죽었다라고 하면 나스닥 시장은 여러분들 이미 꼬꾸라졌어야 돼. 진짜 이거는 경제 위기라고 불릴 만큼 꼬꾸라졌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스닥 시장에서요,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ETF 시장은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500은 오히려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적인 시장을 볼 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절대 글로벌적인 이 섹터에 대한 추세는 전혀 단 1%도 꺾이지 않았다는 점.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과열됐던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건데,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쪽으로 또 언급을 해 가지고요, 이쪽으로 또 기관 외인들의 자금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이것도 저는 한몫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 돈은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주도 섹터에 대한 대장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해 주면, 그럼 우리가 이제 주도 섹터에 대한 대장 이외의 나머지 섹터들은 더 큰 변동성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휴림 로봇이 진짜 끝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절대 끝이 아니라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뭐 누구는 이게 뭐 세력이다, 작전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현대모백스 볼게요. 현대모백스도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현대모백스 이 현대자회사인데 현대모백스도 이게 뭐 세력주라고 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흔히 뭐 휴림 로봇이 막 세력이다 뭐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요. 이제 휴림 로봇도 여러분들 시총이 얼마야? 시총이 1조 8천억이야. 1조 8천. 1조 8천억. 그리고 올라왔을 땐 2조 가까이 됐어. 시총이 2조 가까이 되는 기업을 세력들이 돈을 조금 써서 뭐 주가를 올리고 주가 내리고 한다? 이제는 이제 그럴 단계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일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SK 인수설 이거는 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또 다른 재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이런 재료를 터트리면서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이런 엑시트되는 물량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섹터의 분위기, 그 흐름은 바로 미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의 그 흐름들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되고, 제가 오늘도 새벽에 나스닥 시장이 마감이 되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좀 찍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만의 또 차트적인 기준과 원칙이죠. 차트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그래 왔듯이 저는 예전부터 휴림 로봇도 이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차트 분석상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나 저점에 대한 시그널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휴림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드려 보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휴림 로봇이 여러분들 이 저점 바닥부터 나오는 장기적인 파동에 따른 3파동 고점 단계가 우리에게 1차 목표가라고요. 그리고 또 이 1차 목표가가 나오기 직전에 이 작은 파동에서 또 여기서 올라오는 하나의 조정 구간일 뿐이지 절대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1차 목표가가 나오기 전까지 뭐 물론 단기적으로도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 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대부분 다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는데 이런 단기적인 타점들까지 다 잡아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일단 급락이 나오면서 대략 0.5 라인까지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0.38이 라인까지 또 여기서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가?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해서 저는 추가적으로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끌고 가고 저는 2026년도에도 이러한 등락폭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저는 결정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중요 매수나 매도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 이런 라이브 영상이나 또는 타점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거고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을 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매번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의 매수 혹은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이제 밑에 보이는 제 번호로 휴림 로봇에 휴림 이 단 두 글자만 휴림이라고 단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끔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데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등 시나 또는 코인 시장까지 전반적인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 주린이 시절, 주식 초보 시절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남들 따라 매수도 해 보고 남들 따라 매도도 해 보고 뭐 재무제표 보고 판단하고 뉴스 기사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뭔가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손실만 나더라고. 빚만 늘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 그리고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타점 위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제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항상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는 거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큰 장은 우리에게 무조건 기회의 장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시면 우리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좋은 결과 우리 같이 만들어 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효림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월요일부터 스펙타클한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누구는 못 참고 떠나고 누구는
또 정확한 타점을 잡을 것이고 그러한 기준을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가시면 저는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